네, 실행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프린트의 결과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가 이제 1, 29, 29가 나오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베이크에 0과 29를 넣었으면 이제 여기서 케이크는 0이고 메이크는 이제 29죠. 그런데 이 케이크는 0이 맞으니까 케이크의 케이크는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서 케이크는 이제 1로 바뀌고 그러면 프린트 케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케이크가 만약에 1이면 케이크는 지금 현재 1이 맞죠. 그럼 프린트 메이크를 해라. 그래서 메이크를 프린트하면 29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turn make입니다. make는 29니까 29가 여기 나오겠죠. 그럼 이 베이크가 실행된 다음에 우리 전 시간에 이제 프린트 넌 이런 거에 대해서 봤었죠. 이 베이크의 리턴 결과가 29니까 이제 프린트 29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줄의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실행 결과는 mashed potatoes, mashed potatoes가 출력되는데 일단 맨 처음에 케이크에 1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메이크는 mashed potato죠. 케이크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케이크가 1이면 프린트 메이크를 해야 되는데 메이크가 메시드 포테이토였죠. 그리고 출력은 리턴 값은 이제 메이크 메시드 포테이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메시드 포테이토니까 메시드 포테이토가 한 번 더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음, 그리고 함수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함수 중에 맵, 필터, reduce라는 이 디폴트 함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한.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맵에 대해서만 살펴볼 텐데요. 맵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기능을 매핑 시켜주는 함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어퍼를 해주고 for를 돌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죠. 혹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만약에 한두 줄로 표현하기 복잡하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새로 하나의 함수를 만듭니다. 이 함수는 이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 이 값을 리턴한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다른 기능들도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능을 추가도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와 같이 myPet를 정의하고 그럴 때 이제 map이라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이 string upper라는 함수를 이 mypet의 엘리멘트들에 각각 적용을 해라 라는 게 이 맵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원수들의 리스트의 각각의 원수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예시를 살펴봤지만, 뭐, 파이썬의 이런 맵이랑 필터는 이제 말 그대로 걸러주는 기능인데,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서 그냥 뒤에 간단하게 if로만 필터링 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reduc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들을 모아줄 때 뭐 그런 기능을 쓰는 건데, 이런 기능들은 이제 아, 저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문서를 제가 자료를 남겨놓을 테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렇게 디폴트로 제공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는 higher order functions입니다. higher order function이 과연 무엇일까요? higher order function은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함수들은 인자로 변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higher order function은 인자로 함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봤던 함수들은 파라미터나 리턴 값이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하이오더 펑션은 인자로 혹은 리턴 값으로 함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이런 기능이 무엇인지 다음 예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컴퓨테이션을 우리가 구현을 하려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앞에서 함수를 구현할 때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코드를 두 번 쓰지 않기 위해서 심플리시티를 위해서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능을 구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더하는 그런 함수를 구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k가 n보다 작을 동안 탈에는 이제 k를 더해주고 k는 k 플러스 1로 바꿔주고 리턴 토탈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썸 내추럴을 하게 되면 1부터 5까지 합은 15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제곱들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5까지 합을 제곱들을 더하면 55가 되는데 구현이 비슷합니다. k가 n보다 작을 때 토탈 플러스 파워를 사용하죠. k의 제곱을 하고 k는 1을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세제곱은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똑같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k를 세제곱하고 k는 1을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할 텐데 보면 이제 이 구조가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코드를 계속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냥 뭐 숫자를 여기 이제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여기다 숫자를 같이 넣어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숫자로 표현이 지금은 되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구현을 새로 하느냐 하면 함수를 인자로 받는 겁니다. 요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함수를 인자로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 스퀘어 오퍼레이션 그리고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서메이션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식으로 요 이게 꼭 파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2k 더하기 1 이런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k의 세제곱을 더하는데 뭐 2k 플러스 1, 뭐 2k 제곱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서메이션은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를 넣어주게 되면 15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스퀘어를 넣어주면 55가 나오고 큐브를 넣어주면 225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과 k는 0과 1로 똑같이 해주고 k가 n보다 작을 때 그 텀은 여기서 함수죠. 그래서 요 함수를 요 인자를 빼고 요 함수 이름을 넣어주면 이 함수가 이제 k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의 함수를 이용해서 요 세 가지 구조를 전부 다 구현할 수 있고 중복되는 코드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함수가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 있게 되면 abstraction, 이 추상화하는 능력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 방금은 이제 함수를 인자로 받는 경우였는데 함수를 리턴 값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뭐 심플한 어, 케이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애더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 3을 더해주는 함수가 이제 add3 함수가 되는데 이 add3의 타입을 살펴보면 함수입니다. 그러면 add3에다가 뭐 10을 넣어주면 13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리턴해 주는 게 이제 요 하이어도 펑션의 또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 결과 값은 함수이고 요 함수에다가 요 k라는 인자를 넣으면 3을 더하는 k를 더하는 그런 함수들로 되는 겁니다. 음, 아까 전에 뭐 요런 same length의 경우에도 이 함수 안에 함수를 사실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num digit을 리턴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 바깥에선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요 함수 내에서만 쓰고 그럼 요 함수 내에서 요런 식으로 이 num digit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함수 내에서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는 여기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함수가 밖에서도 유용하면 밖에다 정의를 하고 이 함수 내에서만 사용될 것 같으면 이 함수 내에서 정의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오더 펑션은 파이썬의 기능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피처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는 람다 펑션입니다. 앞에서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뭐 셋 이런 것들을 포룹을 이용해서 좀 복잡하게 구현하던 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했잖아요. 함수에도 간단한 함수는 한 줄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람다 펑션입니다. 그래서 람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람다하고 이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이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램브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앞에서 정의했던 요 스퀘어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나 이렇게 정의하나 똑같습니다. def를 쓰지 않고 람다를 쓰고 요 한 줄에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뭐 결과를 심플하게 쓸 수 있죠. 주의할 건 def도 쓰면 안 되고 여기 return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맵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람다를 쓰는데 람다도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고요.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튜플로 바꾸는 거고요. 이제 맵은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넣어주면 x랑 y를 이 두 개의 리스트에서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처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튜플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굳이 함수로 정의를 할 필요가 없지만 뭐 함수로서 넣어야 되는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람다 펑션입니다. C++랑 다른 언어들에서도 제공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람다 펑션도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처럼 간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금 이제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어떤 개발 그룹에서는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썬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